블랙락의 의견 중에서는 저는 두 개의 큰 메가포스가 있는데 그건 AI고 인플레이션이고 테마 위주로 하는 게 올해는 맞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더 프라이빗 마켓, 사모 시장, 인컴 자산이 유용한 시기가 앞으로도 한 3, 4년. 자, 이번 시간에는 월가의 대표적인 시황. 작년도 12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3개월은 스타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상당 부분 변동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중에서 특히 월가의 그런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가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의 25년 아웃룩은 Building the Transformation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어떤 하우스들은 상세하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려야 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몇 개의 하우스를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인상적인 부분들로만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락의 의견 중에서는 저는 인플레이션이랑 금리가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된 채로 유지될 거라고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려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벌써 23년도부터 말씀드렸고 앞으로 몇 년간은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 중금리,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중인플레이션 시대를 감안해서 자산 배분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24년도, 25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많아야 두 번 있게 되면 제일 낮은 금리가 4% 혹은 3.6, 3.7 막 이렇게 될 텐데 4.0 정도, 지금 4.5에서 두 번 내리면 4.0입니다.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금리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번에도 나왔지만 2% 이하로 내려갈 걸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3%를 다시 넘을 수도 있어서 2.5에서 3.0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 왜? 2%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나간 50년 동안 한 번도 잘 제대로 가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2%가 넘지 않아서 고민하던 옐런, 버냉키 모두가 제롬 파월도 초기에는 2018년 19년도까지는 인플레이션 2%가 목표였던 그런 시대였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2%로 내리지를 못하는 올해도 아무리 낮아져도 2.5 밑으로 갈까라고 연준조차도 2%대 후반대를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저런 얘기 계속하나 하지만 그것 자체가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 결과, 성과, 주식시장의 방향 이런 걸 다 결정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이 말하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높고 조금 더 금리가 높은 그러니까 더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안 간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골드만삭스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꽤 낮아질 거로 보는 쪽입니다. 생각보다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동의하진 않는 편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more conviction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코노미를 다시 형성하는 메가포스. 그러니까 이 블랙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실제로 경기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경기 사이클을 깬 두 개의 큰 메가포스가 있는데 그건 AI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큰 흐름 때문에 온보드 에셋 클래스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 클래스 채권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보다는 레스잖아요. 그쪽은 적게 하고 어디에? 테마죠. 저희가 말하는 어떤 투자 주제에 더 포커싱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10이면 인공지능 5, 나머지 1, 1, 1, 1, 1, 4가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저희도 작년도에 산업재도 투자했고 유틸리티 투자했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위주로 그러니까 테마 위주로 하는 게 올해는 맞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알파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지수가 아니라 종목, 업종, 브로드 에셋 클래스의 자산 배분하는 거는 큰 변별력을 못 가질 거다. 주식이냐 채권이냐 뭐 이런 거에 비중 조절 이걸로는 안 되고 어떤 업종에 더 웨이트를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위시드 프라이빗 마켓. 올해는 더 프라이빗 마켓, 사모 시장, 사모 채권, 사모 대출, 사모 주식,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PE, 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막 이런 사모 투자에 훨씬 더 important way,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길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얼로케이트 할 때, 자산 배분할 때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 사모 시장에. 이거는 저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계속 사모시장 상품들을 끌고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컴 자산이 굉장히 유용한 시기가 앞으로도 한 3, 4년 토탈 5, 6년 주어질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인컴형 자산들이 굉장히 프라이빗 마켓에 투자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주요한 투자일 거라고 블랙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와 포지티브한 투자는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 에쿼티,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주식 투자가 상당 부분 더 포지티브 할 거다, 긍정적일 거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요 그래프는 뭐냐면 사모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커지고 있느냐, 프레킨이라는 운용 투자 정보 회사가 내고 있는 포캐스트인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도 좀 다뤄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붙었어요. 거의 2명의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뭘 말하냐면 몇 개의 분야에서는 규제가 정말 놀랍도록 완화될 겁니다. 그 첫 번째를 저는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 쪽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25년도에 막 집중적으로 로봇 투자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향후 2, 3년 적어도 이 시장을 이끌어갈 주요한 테마입니다. 저로서는 그거를 지금 당장 거기다 웨이트를 막 넣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작년도에 저희가 로봇 투자한 거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규제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로봇을 투자해야 된다, 뭐 자율주행을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냐면 캐피탈 마켓, 그러니까 프라이빗 캐피탈 마켓이 활성화됩니다.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뭐 이런 쪽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 움직여야 하고요. 특히 이런 사모 이 자금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예를 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엄청난 투자를 할 겁니다. 그게 이 규제 완화된 거에서 큰 돈을 버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기업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모 펀드들에서도 돈이 나오고, 벤처 캐피탈에서도 돈이 나와서 이 규제 완화에 의해서 꽃을 피우는 기업들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IPO 시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시장도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전초적인 게 프라이빗 마켓이 커집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자세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월가 하우스들이 집중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빗 뎁스, 두 번째 프라이빗 에쿼티죠. 여기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왜 그러냐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미국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리턴, 실적, 그 다음에 어닝 너무나 차이 난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 동안에 미국 기업이 많이 오른,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른 게, 걔네는 패권 국가야, 걔네는 뭐 이래,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 트럼프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원사이드하게 벌려놓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독보적인 1위를 만들려면 인공지능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받쳐줘야 돼. 막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죠.
자, 다음. 그 모든 테마에 있어서는 섹터를 불문하고 테마가 이제 수익을 냈고 We stay overweight Japanese. 여기도 마찬가지 블랙락도 제페니스 스탁 일본 주식에 오버웨이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투자하자. 투자해도 된다. 투자를 권유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like India and Saudi Arabia. 그러니까 인디아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좋게 본다. We like 섹터 중에는 테크 and 헬스케어를 좋게 본다. 블랙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e also still like quality. 인컴 자산 중에는 short-term credit 또는 short-term government bond. short-term credit은 뭐냐면 단기 회사채. short-term government bond는 단기 국채. 미국입니다. 미국 단기 회사채, 미국 단기 국채. long-term government bond in the UK. 장기 국채는 영국의 장기 국채 장기는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중에서는 어디를 선호하느냐? 회사채, 쇼텀 회사채, 단기 회사채, 그 다음에 단기 국채, 그 다음에 영국 장기 국채. 이게 블랙락이 선호하는 자산.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포 인프라스트럭처 에쿼티. 아까 말한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전히 다이렉트 랜딩. 무슨 의미냐면 사모대출. 저희가 작년도에 BDC 뭐 이런 거 막 설명드렸죠. 다이렉트 랜딩. 사모대출을 우리는 어트랙티브, 모어 어트랙티브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드에 있어서 일드 자산으로는 그런 걸 좋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블랙락을 쭉 훑어서 이 뭐 몇십 장짜리를 이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주요한 이들의 의견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해 안에 차근차근 이들이 가졌던 의견들에 대해서 결과와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JP모건입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챕터랄까 자산별로 굉장히 잘 나눠놨고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하나하나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글로벌 팔리시가 이징된다. 그 다음에 캐피탈 관련된 투자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그 선거 결과가 각국에서 나타난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그러겠죠. 포트폴리오 리질런스는 뭐냐면 이제 그 회복력을 포트폴리오가 좀 더 이제 그 잘 구성되려면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투자의 지도는 어떤 게 필요하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부분 굉장히 감명 깊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그 중에서 파인딩 밸류 인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컴 자산의 밸류를 발견해라. 인컴형 자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둬라. 그 얘기가 JP모건 의견 중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산 배분 중에서 인컴형 관련된 얘기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금리가 확 내려간다거나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침체가 와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확 내릴 텐데 확 내려서 막 2%대로 가고 그러면 이때는 인컴형 자산보다는 주식이 매력적이고 아니면 현금 두 가지 사이에 중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간 위험, 중간 수익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위험이 주식의 변동성보다 많이 낮은 위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간 수익이 예금처럼 그냥 손해는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매력적인 인컴을 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BDC 9% 배당했고 캐피탈 게인까지 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꽤 상당한 수익이 났는데 저희가 했던 MLP 같은 것도 7.5%, 7%대에서 10% 사이대에 매우 매력적인 미들 중간 그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기를 치중하고 여기를 잘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죠. 왜? 주식만큼 펑펑 튀기지는 않지만 변동성도 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으로 벌어놨던 자산들을 조금 이동하고 싶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대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니면 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말이 티나잖아요.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어. 티나.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장? 타라. 타라는 뭐냐면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 몇 가지 아주 타당한 대안이 있는 시장이 있는 시장. 이게 지금은 타라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타라 시장은 어떤 거예요? 인컴형 자산이 꽤 매력적이다. 한 10% 나온. 지금 저희가 작년도 막 얘기했던 BDC가 배당은 10% 이상 냈단 말이죠. 배당으로만 10%를 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매력적인 10% 정도의 이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위험이 주식보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JP 모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Finding value. 인컴형 자산의 가치를 발견하길 바란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코어 픽스드 인컴 뭐냐면 이제 핵심 인컴형 자산 중에 뭐가 있냐면 인베스팅 그레이드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의 소버린, 머니시플 앤드 코퍼레이트 앱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투자 가능 등급이면서 소버린은 국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머니시플은 뭐냐면 지방채라고 보통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가 발행한 채권. 앤드 코퍼레이트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선 결론적으로는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드. 투자 적격의 투자 가능, 그러니까 투자 적격을 우리는 투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 B 3개 마이너스 이상 등급의 채권들. 미국의 회사채인데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인 것들만 투자하는 그런 ETF, 그런 펀드, 그런 투자 대상이 약 5% 이상, 5% 이상을 줄 텐데 이거 매우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괜히 애매하게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미국의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저희가 지금 퇴직연금에서 계속 이거 투자해오고 있죠. 퇴직연금에서 미국 어떻게 투자해? 미국 회사채지만 그게 한국 펀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ETF로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합니다. 30% 안전자산에 다 잡히죠. 이거 거의 5% 6%대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매력적이다. 저도 적극 추천. 두 번째 다이렉트 랜딩, 인프라스트럭처, 리얼 이스테이트, 에셋백 파이낸스 뭐냐면 다이렉트 랜딩, 사모대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투자,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네 번째 에셋백 파이낸스 뭐냐면 이거 ABS 뭐 이런 자산이 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담보된 자산 담보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CMBS, 그 다음에 MBS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ABS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잘 안 접해 보셨지만 사실은 현재도 개인도 증권회사에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모르셔서 추천을 못 받으시고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Low correlation to stock and bond. 채권과 주식과 아주 상관관계가 낮아서 매우 재밌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조종하고 채권이 조종할 때 얘들은 탄탄하게 버틴다는 겁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난 일들이 좀 엄마꺼 집에 이게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정대리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이렉트 랜딩 상품이 작년도 변동성이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마 이런 거랑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해가지고 1시간 전에 생각났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로우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정도가 아주 커요. 아주 주식시장 조정할 때 거의 안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작년도 한 해만 제가 보여드려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그럴 것 같다. 여전히 그럴 것 같다. 왜? 트럼프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매력적이긴 하나 변동성은 클 거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수익률은 좀 낮게 나오지만 10%밖에 안 나오지만 변동성이 매우 매력적인 양쪽 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수익률도 높으면서 변동성도 낮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꽤 괜찮으면서 변동성이 낮으니까 굿이죠. 네. 그런 자산들이 앞으로 2, 3년간 여러분 옆에 이렇게 디글디글 할 거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은 주식 아니면 채권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굳이 인컴형 포트를 내놓은 이유도 지금 앞으로 몇 년간 아주 재밌는 아주
아주 그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위험은 확 낮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둘 다 높은 절대 낮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 유효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income may become more attractive. 인컴이 이제 좀 더 매력적으로 된다. move through 2025년. 2025년 통틀어서 인컴형 자산이 상당히 어트랙티브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JP 모건. 이 보시면 일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BDC 다이렉트 랜딩 일드 이자만으로 12%. 제가 9%에서 10% 배당 나왔다고 그랬죠. 이자로 12% 나왔어요. 일드는 배당과 이자를 말하죠. 배당과 이자만으로 12%를 냈습니다. 예. 주식은,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서 수익성은 높았지만 일드는 1.3. 예. 그 다음에 유로 거버먼트 3.2.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3.9. 미국 10년 채권 4.4. 글로벌 리츠 4.4.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 그러니까 미국 회사채 5.5%. 프리퍼런스 우선주 6.2%. 모기지 6.5%. 하이일드 7.9%. 예,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일드만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것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위험은 낮을 수 있는 상당한 매력적인 수단이다.